이번 방송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 상황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소유럽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에 관련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여러 곳에서 러시아 여성 돌격대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는 소문이 오신트 소식통을 타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성 수감자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알려진 바대로 수감자 외에 여성 지원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심각한 병력 부족을 보여주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전선에서 자주 보이는 러시아군 오토바이와 사륜차들이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물건들을 최전방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갑차가 부족한 데서 나오는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 병사들의 천적은 드론이죠. 이들이 전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자폭드론, 박격포, 야포의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박살난다는 얘기죠. 다음은 최근 하르키우 동부전선에서 구사하고 있는 러시아군 전술 이야기입니다. 전쟁 초기와 러시아군 전술이 크게 변한 게 없다는 얘기죠. 소위 보병 돌격 전술로 알려진 스톰젯 전술, 한마디로 인해 전술이죠. 요즘 인해 전술을 가지고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희생시키는 이런 재래식 전술을 아직 러시아군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차 서방화 되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과연 이런 식으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한 달 동안 동부전선에서 30km의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병력 3만 명가량의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대 이상의 장갑차와 전차를 잃었다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군이 고작 1km 진출하는데 최소 1000명 이상의 병력이 희생됐다는 얘기고요. 10대 이상의 장갑차 등 장비를 잃어버렸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러시아 전력 자산인 포병과 대공 장비를 함께 잃어버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황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 의지는 아직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군의 이런 무모한 소모 전술은 러시아군으로 하여금 오히려 먼저 전쟁에 지쳐나가 떨어지는 그런 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속도는 느리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꺾지 않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전으로 우크라이나를 주저앉히겠다는 러시아 전략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황을 타개할 만한 어떤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전쟁 피로도만 쌓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푸틴은 전선의 실상을 아는지 모르는지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결국 소모전에 나가 떨어질 나라가 우크라이나인지 러시아인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좌우간 소모전은 실패입니다. 평화회담의 두 나라가 운을 뗀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휴전의 조건 역시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우크라이나군에게는 답답한 사정이 또 있죠. 지금 제공권은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에 F-16이 전선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죠. 러시아 공군은 육군과 합동작전보다는 F-16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나타나기 전까지 최대한으로 공격을 한다. 이때를 이용해서 전방위적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기반시설과 민간 거주지를 포격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죠. 최근 러시아가 국경에서 100마일도 안 되는 보르네시 말쉐브라고 하는 지역에 새로이 공군 기지를 급거 러시아가 건설했습니다. 여기에 수호의 34 폭격기가 계류 중이죠. 바로 여기서 상당수의 러시아 항공기가 발진하고 있습니다. 국경이 빤히 보이는 곳인데도 우크라이나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보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무기로 여길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경도시 하르키우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서 전세가 위태롭게 되자 우크라이나가 본토 공격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미국 무기를 사용해서 러시아 본토 공격을 일부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투기가 발진하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공중에서 노리고 있다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요격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요. 요격 무기가 바로 패트리엇 미사일이죠. 이것이 넉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배치해 놓은 패트리엇 시스템은 5개인데요. 수도 키이우, 오데사, 하르키우, 그리고 독일과 미국이 준다고 해놓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 2포대가 있습니다.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에이테크임스 지대지 미사일이죠. 이걸로 타격하면 간단히 분쇄할 수 있지만 러시아 본토 공격 시 사전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했을 경우 향후 미국으로부터 로켓 공급이 중단될 우려, 제동이 걸릴 수 있으니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라고 합니다. 전선의 미국 무기 사용과 미 바이든 행정부 간의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왜 그럴까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선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확전 위험성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를 무난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를 놓고 미국민의 여론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말하자면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이죠.